안녕하십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해요. 먼저 단원 주제를 보면 바로 일과 에너지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배우죠. 그동안은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배웠는데 바로 이겁니다. 일이라는 것이 나왔고요. 에너지라는 것이 나왔어요. 근데 너무나도 흔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흔하게 접하는 단어죠. 근데 왜 이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 보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운동 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을 잠깐 다시 한번 써볼게요. 뭡니까? F는 ma였어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여기서 F가 항상 그동안 일정한 힘만 배웠어요. 일정한 힘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가속도 A는 m분의 f 이렇게 나오니까 가속도 역시도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우리는 잠깐 언급하면 뭐가 됩니까? 속도는 뭐가 됩니까? 초기 속도에서 at가 되겠고요. 그리고 위치 함수 rt라고 보면 초기 위치 플러스 v0t의 2분의 1 at의 제곱이라는 거야. 결국에 뉴턴의 운동 법칙을 해결하는 거야. 푸는 거야. 뉴턴의 운동 법칙이 푸는 건데 이게 결국에 이제 미분 방정식이거든요. 운동 법칙에 대해서 힘이 일정하다면 아주 이런 이상적인 식이 나와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t초 후의 속도를 알 수 있고 또 t초 후의 그 물체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일정한 힘만 작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냐는 거야.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중력은 있겠죠. 지표면상에서의 낙하하는 물체, 지표면에서의 지구에 작용하는 그런 낙하 물체들은 일정하다고 봐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t초 후에 한마디로 미래의 이 물체의 속도라든가 위치를 알 수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턴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거는 바로 뭐냐면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을 해결하는 거예요. 즉 이 미분 방정식을 해결하려는 거예요. 즉 해결한다는 것은 t초 후의 속도라던가 t초 후의 위치 함수를 알고 싶은 건데 일정하지 않은 힘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과연 이 F는 ma라는 식을 어떻게 풀 거냐라는 것을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일이라는 새로운 물리량과 에너지라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로 도입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럼 한번 보자고요. 오늘은 그렇다면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정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물체에 힘을 작용했다고 볼게요. 그러니까 A가, 즉 A라는 사람이 B라는 물체한테 힘을 작용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B라는 물체가 움직여야 돼. 즉 변이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라는 위치가 있고 끝이라는 위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힘 F는 중요한 거예요.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정한 힘을 작용을 해야 돼. 중간에 뭐 왔다 갔다 변하는 거 이런 거는 일단은 배제를 할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왔다 갔다 변하는 거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서는 일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적분으로 이제 해결을 할 겁니다. 그럼 일단 일정한 힘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였다면 이걸 변위라고 그러죠. D만큼 움직였다면 즉 A가 B에게 일을 해가지고 요 B라는 물체가 D만큼 일을 움직였다면 A는 B한테 FD만큼 일을 했다고 해요. 이건 당연한 거죠. 예를 들면 5뉴턴의 힘으로 뭐 3m를 이동했다면 그만큼 움직였다면 두 개를 뭐 하면 될까요? 곱하면 되겠죠. 5m를 3m만큼 이동했다면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15 단위를 쓰면 뉴턴 곱하기 미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가 B에게 여기서 힘 F를 중요한 거죠. 일정하게 작용하여 B를 변이 D만큼 이동시킬 때 A가 B에게 한 일은 그래서 이제 요거 우리가 배웠죠. 스칼라 곱입니다. 도트 프로덕트라고 해요. 왜 이렇게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근데 이 물체를 뭐 했습니까? 이동시켰어요. 근데 여기서 변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변이도 벡터니까요.
그런데 힘이 이렇게 작용했다고 볼게요. 이렇게 해도 작용해도 일정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이렇게 작용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힘이 물체에 한 일은 실질적인 어떤 힘일까? 이쪽 방향의 힘이 실질적으로 뭐 했어요? 얘한테 일을 했겠죠. 이게 뭡니까? 이게 세타니까 F 코사인 세타겠죠. 이건 D겠죠. 그리고 이 수직 방향의 힘은 즉 F 사인 세타죠. 이 수직 방향의 힘은 이 물체에 일을 했을까요? 그렇죠. 실제로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수직 방향으로 했으면 위로 움직였겠지, 그죠? 얘는 실제로 위로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력 때문에, 그죠? 얘는 일단 쓰겠습니다. 중력 때문에 위로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물체가 D만큼 움직이는 내 작용한 힘은 어떤 힘밖에 없다는 거야? 형광펜으로 칠하면 바로 F 코사인 세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곱하는 거야? 한 일은 F D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야?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F 닷 D겠죠. 두 개가 벡터량이면은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얘기가 됐죠. 그래서 이런 스칼라 프로덕트가 나온 것도 결국에는 이 물리량에서 1이라는 단위를 1이라는 물리량을 계산해 주기 위해서 나온 어떤 수학적인 테크닉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한번 보자고. 일을 하지 않은 조건을 보면 분명히 W가 0이면 되잖아요. 여기 어떤 게 세 가지 케이스가 되겠지. F가 0인 경우, 즉 힘을 작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일을 하지 않을 거고요. 힘을 작용하더라도 물체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당연히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힘을 작용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물체가 움직인 방향과 실질적으로 수직으로 작용했다면은 그 힘의 방향으로는 일을 하지 않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에너지가 뭐냐? 그냥 에너지는 이렇게 알면 가장 간단해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을 하려면 대상이 두 물체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다면 봅시다. 아까 말했죠. 일이라는 거는 A가 B에게 해주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야 돼. 그렇다면 A가 B에게 일을 해주려면 A한테 뭐가 있어야 될까? 그렇죠.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A한테 에너지가 없다면 B한테 일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일과 에너지는 그것도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A가 B에게 W만큼 일을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럼 에너지라는 거 아까 말했어? A가 에너지가 이만큼 있다고 볼게요. 근데 이 둘과의 관계는 뭐라고 했어? A가 B한테 만약 일을 한다면은 뭐가 되겠어요? A가 그만큼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렇다면 A가 B한테 일을 하면 A의 에너지는 한 일만큼 뭐가 될까? 그렇죠. 감소하겠죠. 그리고 B의 에너지는 받은 일만큼 뭐가 되겠어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과 에너지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한테 일을 해주려면은 A한테 에너지가 있어야 돼. A가 B한테 한 일을 해줬다면 그 일만큼 내가 에너지가 감소할 것이고 B가 A한테 일을 받았다면 B는 그만큼 에너지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당연히 일과 에너지의 단위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똑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힘의 단위를 보면 우리는 뉴턴이라는 단위를 쓰죠. 너무 이게 단위가 길기 때문에. 그리고 1의 단위는 FT니까 뉴턴 곱하기 미터예요. 그래서 너무 기니까 줄이라고 합니다. 줄도 아주 유명한 과학자 이름이에요. 이 줄은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이런 에너지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라는 또 물리량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열량에 관련된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했지만 에너지의 단위는 당연히 1의 단위랑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에너지가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일로 인해서 에너지가 계속 바뀌니까. 그다음에 에너지라는 것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물체가 어떤 속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운동 에너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보존력을 받는 물체에 대한 상대적 위치에 의해 지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포텐셜 에너지. 이거는 나중에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 괜히 어려운데 여기서 보존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뭘 보존해 준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먼저 언급하고 가면은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하는 힘이라고 보면 돼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해 주는 힘이라고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뭐냐? 바로 역학적 에너지는 바로 이거예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입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인 그런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해주는 그런 힘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보존력 중에 바로 중력이 있고요. 뭐 탄성력, 뭐 전자기력, 만류인력, 뭐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선생님도 전자기력은 아직 공부를 안 해가지고 요거 이 네 개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생들 아니면 뭐 대학 일반 물리학 요 정도에서 배우는 딱 수준이 되죠. 이 네 개만 제대로만 알아도 우리가 물리를 선생님이 봐서는 아주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상을 공부하는 거는 뭐말 그대로 이제 대학 물리를 실제로 전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요 네 가지만 알면은 고등학교 수학은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빛 에너지는 말 그대로 빛이라는 것도 전자기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전자기력 할 때 나올 텐데 이런 전자기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빛도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전기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잖아. 전기 에너지로부터 우리는 뭐를 합니까? 운동 에너지를 할 수 있잖아. 그 예를 대표적인 게 전기차. 요새 우리 전기 자동차가 뭐야? 전기라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동차 바퀴가 회전을 하게 되잖아요. 즉 운동하잖아요. 얘가 운동해서 결국에 차가 이동하잖아요. 그 운동 에너지로 바꾼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기라는 어떤 에너지로부터 바퀴가 회전하게 되고 바퀴가 회전하는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퀴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바퀴가 회전한다는 것은 속도를 갖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각속도를 갖는다는 거잖아. 그리고 또 이로부터 지면과의 마찰력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자동차 자체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속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운동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자동차 자체로부터.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바뀌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즉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요. 일을 받은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할 때 어떤 형태의 에너지가 증가할지는 뭐 경우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죠. 내가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얘는 운동 에너지로도 변할 수 있고 뭐 포텐셜 에너지로도 또 다른 어떤 포텐셜 에너지로도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탄성 에너지로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받는 거 다르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열 에너지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언급을 해볼게요. 예전에는 19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얼마 안 됐어요. 열소 이론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 현상이라는 거는 빨간색으로 할까요? 열 현상과는 물체는 운동과는 상관이 없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원소라는 게와 비슷한 열소가 존재한다고 해서 얘가 어떤 물체가 만약에 열소라는 어떤 성질이 있어서 그러한 성질에 의해서 열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한 거야. 열 현상이. 그러니까 얘는 어떤 운동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런 열량을 에너지하는 구분을 해가지고 칼로리라는 단위를 썼다고 해요. 그때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있으면 열소라는 어떤 성질이 있어서 뭐가 발생한다? 열이라는 것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열이라는 것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칼로리라는 단위를 썼다는 거예요. 칼로리라는 단위.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열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과학자 연구하다 보니 열 현상이라는 것은 그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에 의한 현상이라는 것을 밝혀냈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야. 열량이라는 것은
에너지의 한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1984년, 80년 영국의 줄은 1칼로리의 열량을 재봤더니 바로 4.2 줄이라는 에너지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식이죠. 에너지 W는 바로 JQ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바로 열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열량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에너지로 환산하는 거예요. 에너지로 환산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게 환산 질량, 즉 4.2 줄 per 칼로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열량이라는 단어를 갑자기 없앨 수는 없잖아요.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그래서 열량, 우리가 기존에 열량을 측정하는 다양한 실험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버리기는 너무 아까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버릴 바에는 당연히 환산 질량을 써가지고 에너지로 환산하는 게 아주 간단하잖아요. 이건 수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열량을 측정을 해서 칼로리라는 단위를 이용한 열량을 측정한 다음에 거기다 뭐만 곱하면 된다는 거야? 환산인자, 즉 4.2만 곱하면 그 열량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 줄 알겠죠? 그래서 열량을 에너지로 바꾸는 환산인자를 Z라고 합니다. 4.2 줄 per 칼로리라고 해요.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질량 에너지라는 것도 있죠. 이거는 누가 밝혀냈어? 그렇죠,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렇다면 질량이라는 게 뭐였었어요? 질량을 우리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질량을 거의 처음 언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만류 인력 뉴턴입니다. 19세기 말까지 질량이라는 것은 만류 인력의 원인이라고 했다 생각을 한 거예요. 또는 관성, 여기서 관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류 인력의 원인이 되는 이러한 질량을 무슨 얘기를 중력 질량이라고 하고요. 관성을 대표하는 성질로서의 질량을 관성 질량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 두 개가 하필이면 같죠. 이 두 개가, 그러니까 뉴턴은 책에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을 구분하진 않았어요. 근데 뉴턴은 그냥 질량이라고 했어요. 그러고서 얘를 그냥 써버렸는데 과학자들은 왜 하필이면 중력이라는 그 만류 인력을 끌어내는 그러한 성질인 질량과 그런 속성과 관성을 끌어내는 그런 속성을 측정하게 되면 왜 하필이면 같을 수밖에 없는가, 이게 항상 의문이었는데 이것을 해결한 게 누구였죠? 그렇죠, 아인슈타인이에요. 즉 중력과 관성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밝혀내요. 그러니까 중력 질량과 그러니까 관성 질량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결국에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밝혀냈는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질량이라는 것은 에너지와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말 그대로 어떤 만류 인력의 근원이 되는 거 아니면 관성의 근원이 되는 그런 성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물체의 성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측정하는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썼는데 특수상대성 이론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이것에 의하면 에너지라는 것은 바로 mc 스퀘어 제곱, 아주 유명한 식이죠. 여기서 c는 빛의 속도죠. 그래서 이 빛의 속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우주상수라고 하는데, 우주상수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빛의 속도예요. 엄청 중요한 거죠. 빛의 속도 엄청 빠르죠. 초속 대략적으로 30만 킬로미터. 그것의 제곱이면 얼마나 큰 수야. 그죠? 그러니까 1kg은 예를 대표적인데 1kg은 얼마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빛의 제곱만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 곱하기 10의 16줄이라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kg,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작은, 아주 별거 아닌 이놈이 만약에 이거를 순수하게 에너지를 우리가 다 환산시켜 버리면 엄청나게 큰 에너지로 우리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은 아직까지는 없죠. 현재 과학적인 능력으로는, 그죠? 그래서 이 C의 제곱을 뭐라고 그래요? 질량을 에너지로 바꾸는 환산인자, 그러니까 빛의 속도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냥 마지막으로 뭐 어떻게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에너지는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다른 에너지로 한 형태의 에너지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절대 에너지의 양은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는다. 즉 에너지는 뭐 안 된다?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전기 에너지, 전기 자동차 뭐 이렇게 전기 모터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요. 근데 이게 이 전기 에너지가 모든 게 다 운동 에너지로 바꿀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어디로도 또 열 에너지로 또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100줄이라는 전기 에너지를 100줄이라는 운동 에너지로 환산한다면 가장 이상적이죠. 얼마나 좋아요. 이 효율성이. 하지만 한 20만 돼도 아주 좋은 거야. 열 에너지로 한 절반 이상이 나갈 거예요. 한 50줄이 나갈 거고 또 뭐 소리 에너지로도 나갈 거예요. 그죠? 소리 에너지로도 뭐 우리가 그죠? 뺑 막 소리가 나잖아. 그 소리 에너지로도 나갈 것이고 뭐 이래저래 막 많이 나갈 거야. 그죠? 하지만 이렇게 20이고 50인다면 뭐 예를 들면 소리 얘가 너무 적다. 운동 에너지를 30, 연 에너지를 뭐 예를 들면 50 그러면 뭐 소리 에너지를 10, 20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에너지가 환산하게 되면 결국 20, 50, 30 다 더해도 100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로 된다는 거야? 에너지의 총량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래요. 오늘은 우리가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